Tesla Model 3 a much needed facelift with the new Highland coming out. But at the end of the day, I think they're going to come roaring back in Q4. I think they're going to come roaring back in Q4 with awfully big numbers. But long term, the reality is Tesla owns 50% of the US market. They're selling more EVs than everybody else combined. And they're clearly number one globally. Tesla Model Y, largest selling car in the world, electric or gas. The whole world's going electric, and Tesla's the king of the hill. 안녕하세요. 최근에 테슬라 서학개미 형들의 매수 버튼을 손을 뗐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내년 초에 4분기 어닝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서학개미 형들은 매수 버튼을 강력하게 누르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 GM 전기차와 2차 전지 섹터 자체를 펄썩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테슬라가 다시 한 번 더 대반전을 보여준다라면 펄썩이 아니라 벌떡이라는 표현으로 바뀔 것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레거시 업체들은 정신을 전혀 못 차리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여전히 전기차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혼합형 차량이 아닙니까? 결국 최종 목적지는 전기차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격적인 면이 되었던 성능적인 면이 되었든 과연 모델 Y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가 될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틀에 박혀서 토요타, 혼다 차량을 사는 것이 정답일까요? 확실하게 지금 시대는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 Y가 전기차, 내연기관차 다 합쳐서 베스트셀링 차량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토요타는 여전히 전기차 컨셉 차량을 내놓고 있고 닛산 역시나 컨셉 차량을 선보이고 있죠. 일본 기업들이 전기차에 얼마나 늦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빠르게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전기차 인센티브를 받는데 모델 3, 모델 Y, 모델 S까지 포함이 됩니다. 리베이트 $2,500라고 하니까 텍사스에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테슬라가 아닐까요? 결국 주정부 리베이트부터 세금 혜택까지 모든 유리한 것들을 현재 쓸어 담으면서 전진하는 것이 테슬라가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상하이 공장에서는 테슬라 모델 3의 새로운 버전이 유럽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숫자들과 실적들과 매출이 반영되는 것이 내년 4분기 어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남들이 이렇게 곡소리를 낼 때 모아 간다라면 내년 초에 우리는 좋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GM의 로보택시 사업 크루즈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정지를 먹었습니다. GM이 크루즈를 인수하고 나서 그동안의 손실 금액이 11조 가량이 되는데요. 매년 2조 가량의 손실이 나고 있지만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결국 전기차의 미래가 아닙니까? 테슬라 역시나 계속되는 FSD 업데이트를 북미 시장에서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웨이모와 크루즈가 법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형성을 시켜주는 것이 테슬라에게 아주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SD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로보택시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을 할 때 테슬라 차량에서 나오는 엔터테인먼트 수익 구조, 이 부분 역시나 우리가 엄청난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FSD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는 차 안에서 편안하게 넷플릭스를 볼 수가 있을 때가 아닐까. 우리가 정확한 그 날짜는 알 수가 없지만 일론 머스크 형이 반드시 해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OS 운영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구글과 애플이 운영 시스템을 먹고 있다라면 자동차에서만큼은 테슬라가 큰 파일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향후 우리는 뉴스에서 레거시 기업들이 테슬라의 운영 시스템을 쓴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접하게 될 것이고요. 사실 스마트폰 초창기에도 노키아 브랜드 핸드폰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은 전기차 초창기 시대이고 GM 역시나 쉐보레 뷰이, 캐딜락 등 많은 차량들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GM이 이번 어닝에서 보여준 결과는 결국 사라지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테슬라의 물량을 책임질 모델 3 하이랜드, 우선 평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부분에 대한 칭찬이 많고요. 조금 더 럭셔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글라스 루프가 덥다라고 하는데 글라스 루프는 당연히 덥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논란,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98,000달러가 될 것이다. 생각보다 비싸게 나올 거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리비안의 R1T 듀얼 모터를 보시더라도 90,000달러가 되고요. 포드의 F150 라이트닝 플래그십 모델 최상위 같은 경우에는 90,000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사이버 트럭이 싸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플래그십 모델 트라이 모터가 출시가 되다 보니까 고가의 금액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 가격은 아마도 80,000에서 90,000달러 사이가 아닐까. 그리고 점차 대량 생산 스케일로 넘어가면서 듀얼 모터, 싱글 모터까지 떨어진다라면 50,000달러의 사이버 트럭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350에서 더 길게 나오면 400마일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일단 중요한 것은 테슬라 모델 3의 판매량이 중국에서 얼마나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일까. 결국 이 따거 형님들이 BYD 차량을 안 사고 조금 더 돈을 보태서 테슬라 모델 3를 사게 만드는 것이 테슬라 중국 시장 공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기가 베를린이 내년 초에 공장을 확장시킨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독일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남미 시장 진출도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하는 테슬라죠. 유럽 시장만큼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남미 시장이 아닐까.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오늘도 12개 충전소가 새롭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투자자분들에게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혼잡할 때 80% 이상 충전은 추가 요금이 나올 거라는 소식도 나오는데요. 결국 이 인프라를 가져가면 나중에 돈을 벌만한 요소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최근에 힘들어하는 테슬라 주주분들에게 타샤 키니가 성장 고통일 뿐이고 테슬라의 포텐셜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확실하게 모든 전기차 기업을 다 따지더라도 슈퍼컴퓨터를 준비하고 데이터를 모집하면서 새로운 전기차 자율주행 도로 교통망을 준비하는 혁신적인 기업은 테슬라가 유일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With three major automotive projects currently under development, Lucid, Seer, and Hyundai, and more to be announced, Saudi Arabia is now well underway to become a global automotive manufacturing hub by 2030. 여기 보이시는 무하마드 알시하라는 분이 PIF에서 자동차 섹터를 책임지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루시드의 향후 방향성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루시드는 파트너십에서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각자 개인 플레이 할 것 같으면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쓸 일이 없죠. 프로젝트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원래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것을 프로젝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시드 시어 현대차 외에도 새로운 파트너십을 향후 발표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루시드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매출이 될 것이고, 루시드 어닝 발표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으로 끼치겠죠. 왜냐하면 루시드의 CEO 피터 형이 인텔 같은 기업이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단순 OEM이 아니라 서플라이어가 돼야 되고, 서플라이어를 할 수 있는 기업을 PIF가 계속해서 물어오겠다라는 뜻이겠죠. 항상 투자는 루시드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루시드의 오너가 피터 형이 아니라 빈 살마니 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빈 살마니 형이라면 루시드와 현대를 사우디로 끌고 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개인 플레이 따로 생산하라고 사우디로 부른 것은 아닐 것이고, 현대차 역시나 어떠한 이득점이 있으니까 사우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사우디에서 최근에 중국 자율주행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현재 사우디에 투자하는 회사 중에서 루시드가 서플라이어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추가 매출은 터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 시장에서 코타에서도 루시드 에어를 소개하고 있죠. 올해 마무리도 이제 한 2달 가량 남았습니다. 결국 중동 시장에서
루시드 에어의 판매량이 올라가야지 4분기 때 어닝 비트를 치면서 그래도 루시드의 경영진이 신뢰성을 회복하지 않을까요? 우선 현재 루시드 에어에 대한 평가는 주행거리에 대한 강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400마일이라는 주행거리가 나오고 있고 내부 공간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플하고 좋은데요. 다만 내부 인테리어가 가격 대비 럭셔리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현재 못 맞추고 있죠. 물론 전기차 성능 부분이야 벤츠의 EQS보다 뛰어나지만 현재 벤츠에서 최상위 모델 마이바흐 EQS SUV를 준비하고 있고 가격은 17만 9천 달러라고 말합니다. 하나로 2억가량이 되는데 벤츠가 럭셔리 소비자들의 민감함, 굉장히 섬세한 부분, 이런 내부 인테리어,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캐치해서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개가 임박해 있는 그래비티에서는 기술적인 집착 플러스 고객 집착까지 들어가야지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제대로 될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그래비티가 샤오펑이 내놓는 중국의 SUV는 발라버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확실하게 중국 기업들의 주행거리는 CLTC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 보이는 착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루시드 에어 차량의 테스트 드라이브는 계속되고 있고 첫 번째 주가 반등은 포르쉐 타이칸 판매 대수를 넘길 때 그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